첫 시간에 우주의 생성,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빅뱅 우주론 나중에 영상 보고 노트 필기해놓고 풀면 돼. 그리고 테스트 다시 봐도 되고. 빅뱅 우주론에서 핵심이 뭐였지? 결국은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진 거야. 우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저번 시간까지 했던 빅뱅 우주론에서는 수소하고 헬륨이 땡이야. 근데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잖아. 지금 이런 원소들이 무지 많잖아요.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을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빅뱅 우주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봅시다. 뭐였지? 최초의 한 점에서, 그죠? 팽창 우주론 얘기했죠? 허블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팽창 우주론이 나왔는데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격돌을 했는데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졸지 가모프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딱 원소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안 만들어졌을 거야. 그게 수소하고 헬륨이 약 한 3대1 될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전자가 이제 희마리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붙들리면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빛이 빠져나갈 거야. 그런 애들이 분명히 우주 전역에서 발견이 될 거야. 펜저스 윌슨이 그걸 발견하죠. 우주 배경 목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대 헬륨은 질량비가 3대1이라고 하는 건 그 스펙트럼의 선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량을 결정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증거 자료를 만들어낸 거고, 펜저스 윌슨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죠 무작위적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라디오파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그게 균일하게 퍼져 있더라. 처음에는 그게 그냥 무슨 잡음인 줄 알았어. 그 잡음을 어떻게든 없애고 그런 신호를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그 잡음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망원경에 자꾸 전파 망원경에 자꾸 비둘기들이 와서 똥을 싸네. 그래갖고 엄청나게 얘네들이 초미의 관심이 그거야. 비둘기 똥 싸는 거 어떻게든 잡음 없애야 되니까 비둘기 똥을 닦은 거야. 맨날 비둘기 똥 닦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측정이 됐던 그 잡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우주 배경 목사가 된 거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주 크기로 적분을 해봤더니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그 에너지하고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최초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 헬륨이 원소는 그때 만들어졌다. 몇 대면? 3대.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제목이 뭐라고 쓸까? 뭘로 되어 있니? 지구. 그 다음에 생명체. 원소의 생성이야. 자, 빅뱅 우주론에선 수소하고 헬륨까지만 만들어졌고요. 이제 드디어 지구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 중학교 때 배웠던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 중에 우리 이제 이건 거의 상식 수준인데, 자,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뭘까요? 찍어봐 빨리.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 뭘까요? 철입니다. 철이 제일 많아. 지구 전체에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쭉 하겠지만 지구 내부에 핵 성분이 거의 철로 되어 있어. 왜 내액이 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 전체로는 철이 가장 많다. 그런데 니네가 이제 배운 걸로는 사실은 지구 그러면 겉껍데기, 우리 지각이라 그러죠. 지각 성분을 구성하는 지각 구성 물질에 8대 원소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지 않았니? O, C, R, 페, 카, 나, 크, 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야. 이게 지각 구성의 8대 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면에 지각에 있는 금속 중에는 가장 많은 애가 사실은 밀도가 좀 작은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이 지각에는 가장 많은 금속 원소예요. 그럼 앞에 있는 산소하고 규소죠? 얘네들이 거의 한 80% 육박한다. 78%? 이 정도 육박합니다. 산소가 제일 많아. 지표면에는. 지각 성분에는 산소가 제일 많다. 원소로는. 그 다음 두 번째가 규소고, 금속으로는 알루미늄이 제일 많다. 근데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는 철이 제일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지금 다 있는데 이게 우주가 생성될 때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는 거야. 오늘 니네 테스트 봤죠? 4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야. 4번 거의 다 틀립니다.
4번. 이렇게 하는데, 별들은, 오늘 할 게 이제 그거거든. 별은 계속 없어지고 생기고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니네는 아마 수소하고 헬륨만 보고 더 이상 물질이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2번인가를 틀렸다고 했을 것인데, 계속 별은 생성되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뭐가 제일 많지? 물이 제일 많아요. 물이 약 7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뭐 있을까요? 단백질. 유기물 중에는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지방질. 그 다음에 DNA, RNA,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거의 뭘로? 에너지원으로 쓰여버리기 때문에 거의 구성 성분은 되게 적죠. 0.1%밖에 안 되지. 그래서 보통 얘가 이제 한 18% 되고, 얘가 11% 정도 되고, 얘가 4% 이 정도 될 걸 아마? 이렇게 됩니다. 쭉 가는데. 여기서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C, H, O, N, 인산, P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니네 알겠지만 물이 제일 많잖아. 물은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H2, O로 화학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질량이 5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량이 5가 더 크기 때문에 생명체도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순서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고,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순서야. 지각은 어떻게 된다고?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많고, 그 다음이 알루미늄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철도 있었지만 지각으로 본다 그러면 지각하고 생명체하고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야.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일관성은 있죠. 이 탄소하고 규소죠. 니네 탄소하고 규소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쟤네들이 화학적으로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 걔네들이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이에요? 14쪽이야. 결합할이 4개가 있는 애들이야. 우린 쟤네들을 뭐라 그래요? 족이 같다 그래요.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이 아니야. 웃지마. 욕이 아니야. 족이 같은 거야. 그래서 세로줄이 같은 거. 그래서 최외각 전자 숫자가 같아서,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인 결합 방식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탄소하고 규소. 생명체는 탄소, 유기물을 나타내는 탄소는 여기 이제 생명체를 주로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생물체인, 특히 이제 암석 성분을 나타내는 규소는 14족이면서 두 번째다. 세 번째가 이제 수소죠. 이렇게. 그래서 산소가 압도적으로 첫 번째도. 근데 이 산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해야 될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원소. 원소의 생성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무거운 원소. 빅뱅 우주론에서는 수소하고 헬륨까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이제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뭘로 설명한다? 별의 진화로 설명하죠. 별의 진화. 여러분들 별의 진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일생 100년 산다 그러면 태어나서 베이비,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를 거쳐서 이제 죽음에 이르죠. 우리 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잖아. 별의 일생을 우리는 별의 진화라고 얘기를 한다. 별의 진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진화가 뭐죠? 에볼루션.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줘요. 별의 진화 과정. 그래서 이제 이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데 그걸 뭘로 설명한다? 별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이 별의 진화 과정의 대표적인 설이 있어요. 성운설이야. 여러분들 설이라고 하는 건 가설이잖아요. 가설은 그죠? 관념적으로 이제 이럴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100% 증명이 된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설이라고 그러죠. 이 가설끼리 모아놓으면 이제 그게 이론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명쾌해지면 법칙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운설. 여기서 이 성운이 뭘까요? 성운. 선생님이 한자로 한번 써볼게. 날일자에다가 날생자를 이렇게 쓰면 별성자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름운자예요. 그래서 성운 그러면 별과 별 사이에 구름처럼 껴있는 뿌연 그런 물질이야.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다. 성간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간물질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어? 먼지, 가스, 티끌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우주공간상에서 성간물질이 먼지, 가스, 티끌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이제 이게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야. 요거 중에 선생님이 이제 몇 개 종류를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행성상 성운에서 수소하고 헬륨 같은 애들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성운을 이루더라. 그래서 별의 재료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냐면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긴 철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 있어. 여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무거운 뭐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우라늄 이런 애들 굉장히 무거운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한 4개로 선생님이 나눠볼게. 이렇게 이런 애들이 우주공간상에 먼지 형태로, 가스 형태로, 티끌 형태로 뭉쳐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성운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성운이 뭉쳐서 별이 된다? 그걸 성운설이라 그래. 그래갖고 별이 진화되는 과정, 그걸 별의 진화로 이제 우리가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 자,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하고 헬륨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런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 거냐? 그게 어디서 왔다? 성운설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과정이야. 보통 이제 우리가 태양 크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기준이야? 질량 기준입니다. 태양계의 98%. 태양이 엄청나게 질량이 크죠. 태양계 전체를 1로 본다 그러면 0.98이 태양의 질량이야. 우리 목성도 굉장히 크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압도적으로 크기가 크죠. 태양 크기 안에 태양이 이렇게 구로 돼 있잖아. 그 안에 지름에다가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109개가 일렬로 쫙 들어간대. 그 정도 크기야. 그래서 태양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보면 태양은 그렇게 큰 별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별이야. 작은 별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태양 근처에 있다 보니까 태양이 떠 있으면 어때요? 낮이잖아. 보통 밤하늘에 별이 뜨는데 태양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떠 있으면 대낮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태양이 그렇게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별은 아니다. 근데 우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태양을 잡는다. 그래서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이 어떤 순서로 일생을 겪는지 별의 진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지금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성운설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성운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성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성운의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우주의 배경 복사가 얼마나 그랬어? 2.7K, 영하 270도야. 온도가 엄청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 춥지. 기체 분자들이나 이런 먼지 가스들이 추우니까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뭉치죠? 그래서 조금 뭉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운의 상태는 저온이면서 자기네들끼리 좀 뭉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비해서 고밀도야. 조금 밀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뭉쳐서 별이 돼야 돼. 가만히 그냥 되지는 않죠. 뭔가 촉발되는 게 있어야지. 너네 과학 공부 안 했지만 이제 김태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과학 공부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선생님을 만나서 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학원에서 선생님을 안 만나게 됐으면 과학 공부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 그냥 되지 않아요. 계기가 있어야 돼. 무슨 계기가 있는 거니? 우연찮게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막 일어난 거야. 우연찮게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 여러분들 초신성 폭발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거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얘네들이 좀 뭉쳐있던 구름 같은 애들이 성운이 자기네들끼리 갑자기 그 힘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움찔하는 거야. 너네도 이제 고등부 올라오면 공부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학교별도 그렇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온 애들도 막 있잖아.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공부하는 방식이 틀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변해야 돼요, 니네도. 니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정말 많이 변해야 됩니다.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그 변하는 과정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늘 이런 계기가 필요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계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어. 처음부터 어떤 계기가 있다 그래 확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발전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그냥 편하게 있었거든? 좀 추워. 그래서 자기네들이 뭉쳐 있었어. 근데 옆에서 갑자기 뜨거운 놈이 빵 터진 거야. 오!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 영향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갖고 안으로 물리는 질량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안으로 몰리는 거야. 안으로 몰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회전력이 생긴다. 가군동량이라 그래. 니네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링크 위에서 몸을 막 움츠리면 회전력이 빨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질량 집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뭐야? 회전원반이 생겨. 우린 얘기를 가군동량, 우리말로는 가군동량이라 그래. 앞으로 이제 물리 시간에 가군동량 나온다. 아, 회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군동량, 영어로 angular momentum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군동량이 생기면 회전원반이 생기면서 안으로 쏠리면서 회전원이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안으로 집중이 되죠. 집중이 되는 거, 돌면서 안으로 집중이 되는 힘을 무슨 힘이라 그래? 구심력. 그럼 구심력이 관성력으로 밖으로 퍼쳐져 나가려고 하는 걸 원심력이라고 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원반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별 주변에, 태양 같은 경우는 별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야. 이게 성문설의 증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회전원반이 생기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여기 내부에 몰리잖아.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야. 자, 다시 성운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네.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커지고 온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원시 별이 형성돼. 여기서 이제 별, 우리 별, 뭐라 그래? 스타라고 얘기를 하죠. 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별이라 그래? 뭘 별이라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애를 우리는 별이라고 한다. 선생님 꿈이 스타 강사야.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좀 유명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정승재 선생님, 현우진 선생님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그분들은 진짜 스타 강사야. 보면 반짝반짝거리잖아. 맨 방송에도 나오고 막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스타야 거기는. 정말 스타야. 선생님도 거기에 꿈을 꾸고 있어. 근데 아직 좀 못 미쳐요. 선생님 스스로 자평하지만 한 문강사 정도 되는 것 같아. 밝게 비출 수는 있는데 반짝거리진 않아. 선생님 좀 반짝거리고 싶은데. 난 니네들이 나를 좀 반짝거리게 해주면 안 되니? 내가 맨날 수업할 때마다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왜 별표를 쓰시나요?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서 쓰는 거야. 그리고 했잖아.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쓰면은 된다며. 내가 20년 동안 저 별을 그리고 있어. 니네도 근데 신기하게 별을 그리면서 필기를 하더라고. 내가 필기를 똑같이 하니까. 근데 목표는 뭐냐면요. 나를 스타 강사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니네들이 먼저 스타 학생이 돼야 돼. 그래서 과학 시간에 필기할 때 항상 저 앞에다가 별표 그릴 때 나는 스타가 될 거야. 지금 여기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니네가 다 서울대 연고대 가버리면 니네가 스타 학생이 되는 거야. 우리 능곡 장곡 지역에서 여기서 서울대 올해도 가잖아요. 갔잖아. 니네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때 니네들이 서울대 연고대 숫자가 많아지면 선생님은 자동으로 스타 강사가 되는 거야. 내가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않겠니? 그리고 니네 때는 통과도 이제 또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별표를 그리면서 염원을 하자고.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주지 말고
니네 스스로가 스타 학생이 되려고 노력을 해봐. 나 오늘부터 목표를 정하세요. 여기 목표 있잖아. 오늘 나는 연대 갈 거야. 나는 고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이런 목표를 정하세요. 그래서 필기할 때마다 별표를 그리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스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니네들이 저기 안 해줘도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스타 강사가 된다.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스타는 뭐라고요? 스스로 반짝반짝 빛을 내야 된다고. 빛을 내. 그걸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원시별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아까? 중력수축. 중력수축 에너지가 주 에너지야. 안으로 계속 끌어당기기만 하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압력이 세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빛을 내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된 거다. 됐죠? 그러면서 뭐를 한다? 회전원반이 만들어져서 빙글빙글 돌더라.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가 우리 원시별입니다. 이걸 1번으로 잡아봅시다. 지금 진화 단계를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되니? 이제 내부의 온도가 얼마? 1000만 K. 우리 절대 온도로 켈빈 온도니까 1000만이니까 숫자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273 더해봐야 똑같으니까 1000만 도시 또는 1000만 K 거의 1000만이라고 해도 돼요. 1000만 K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수소 핵융합반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게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4개의 수소가 합쳐져가지고 1개의 헬륨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이 에너지가 내부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야. 여기 원원인데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우리 그 핵융합 과정 설명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과정이야. 그래서 어쨌든 질량 결손이 일어나가지고 그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이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계열 단계라고 해요. 이 주계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메인 시리즈라 그래갖고 별의 진화 단계에서 가장 수명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저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주계열 단계예요. 태양이 수명이 100억 년이거든. 지금 태양이 나이가 50억 년이야. 그러니까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90% 주계열 단계를 걷는다. 이 주계열성의 특징을 알아야지. 주계열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얘 원시별은 아까 중력 수축만 있었잖아. 주계열성은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 주황색이니까 좀 섞을게. 이렇게 생겼는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야 되죠.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야 되죠.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 이 빨간색을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부 압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자체적으로 질량들이 있잖아. 그리고 원래 있던 중력 수축이 있었겠죠? 이 원래 있던 중력 수축이야. 그래서 이 내부 압력하고 중력 수축의 크기가 같더라. 우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정역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역학적 평형이다라는 표현이 결국 뭐냐면 얘가 크기가 일정하다야.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더라. 크기가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됩니다. 정역학적 평형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더라. 그리고 오래 간다. 수명 90%니까 100억 년 치면 한 90억 년을 이 주계열성 단계로 지낸다. 이렇게 되죠. 니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지구과학 혹시 선택하는 사람들이 H활도라는 걸 배우면 거기에 이제 이 원시별하고 주계열성의 관계가 나와.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니네가 오개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원시별하고 주계열성은 크기가 원시별이 조금 더 크다. 이거 알아두세요. 왜 선생님이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냐면 가끔 나오는데요. 원시별은 중력 수축만 하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몰리기만 하니까 더 작을 거라고 생각해. 잘못 생각해요. 아니야.
오히려 얘는 딱 경계선이 생기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근데 얘는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지만 그 주변에 이제 성운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원시별이 더 사이즈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원시별은 뭐다? 중력 수축만 작용한다. 주계열성은 뭐다? 내부 압력도 같이 작용한다. 그래서 그 크기가 같아가지고 평형을 이룬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얼마가 됐기 때문에 1000만 K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러고 나면 태양 크기 정도 되니까 이게 얘 나이가 100억 년 수명이라 그러면 한 90억 년, 95억 년 지나면 어떤 일이 이제 진행이 되냐면 적색 거성이 형성이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용어를 잘 알아야 돼. 적색 거성 단계. 거의 끝물이죠, 이제. 거성이면 뭐야? 큰 별이지. 거성. 누구죠? 박명수? 박명수 회사 이름이 거성 엔터테인먼트야. 그죠? 큰 별. 굉장히 큰 별, 거성. 근데 적색이야. 빨간색이야. 우리 이 태양 크기 정도 되는 주계열성, 태양은 우리가 이제 주황색 표면 온도가 약 5800K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표현할 때, 표면 온도 표현할 때 이 스펙트럼 계열 G2 계열이야. 예, 주황색 정도 됩니다. 표면 온도는 약 6000도 또는 5800도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적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M계열로 바뀐다. M계열이면 표면 온도가 3000K밖에 안 돼. 그래서 커지면서 빨간색이 된 거야. 그래서 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요.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여기 내부에 수소가 모두 소진돼 버려. 소진이 뭐니? 다 쓰여버린 거야. 내부에 있는 수소가 다 쓰이니까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은 안 하는 거야. 그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헬륨 3개가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좀 자세히 써볼까? 자, 어떻게 돼요? 헬륨은 2에 4죠? 이게 3마리가 핵융합을 하면 탄소가 6에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또 질량 결손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델타 2가 나오겠죠.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헬륨 핵융합이라 그래.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결과물이 탄소가 나오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는 그런 또 다른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부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탄소가 만들어진다. 책마다 조금씩 있는데 여기 산소도 만들어진다. 우리 책에도 산소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적색거성 단계에서 별의 내부에서 핵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들은 탄소하고 산소다. 아, 여기 있지? 여기 있죠? 탄소하고 산소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죠.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뭉치지. 그러니까 내부는 뭉치고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밖에 있는 이제 내부의 수소는 소진됐지만 밖에 수소가 조금씩 있겠지. 에너지를 받아갖고 얘네들이 합쳐져갖고 헬륨이 되더라는 거죠. 헬륨이 되더라, 헬륨이 되더라, 헬륨이 되더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 버리는 거야. 안은 안대로 뭉치고 바깥은 바깥대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제 끝물이야. 끝물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번째.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백색 외성하고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져요. 백색 외성은 뭐냐면 얘가 자기네들끼리 뭉쳐요, 이제. 그러니까 뭉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굉장히 조그만 별이 돼. 왜소하다, 작다 이런 뜻이야.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백색, 하얀색이야. 하얀색은 A계열입니다. A계열은 10,000K야, 표면 온도가. 그리고 굉장히 안으로 뭉쳤기 때문에 작으면서 밀도가 굉장히 크다.
이런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다. 얘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요? 탄소야. 무슨 상태로 돼 있다? 우리 천체 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 중에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별 들어봤지? 이게 백색 외성이야. 왜? 성분이 탄소니까. 성분이 탄소로 저렇게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되지. 다이아몬드가 되죠. 여기도 분명히 선생님이 오늘 스타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도 분명히 내가 보기엔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있을 거야. 난 니네들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 자신이 있는데 스스로 잘못해갖고 석탄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성분은 똑같아. 다이아몬드하고 석탄 성분 탄소 똑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연말을 시키고 잘 깎고 그죠? 열과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죠? 난로에 땔감으로 쓰이는 석탄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하세요. 우리 전부 다이아몬드가 돼봅시다. 그래서 탄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퍼져나가겠지. 바깥으로 퍼져나간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어떠니 이제 게임 다 끝났잖아. 얘 일생이 끝난 거야. 별이 끝나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이쪽으로 퍼져나갔지?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센터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지. 그래서 얘 이름이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처럼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니네 봐봐. 이 행성상 성운에는 주로 이제 뭐 있겠어?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이 주로 있겠지. 이런 애들이 퍼져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성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선생님이 이제 행성상 성운이라고 나오잖아. 이게 성운의 재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백색 외성. 얘 이따가 이제 뭐 중성자별이나 이런 애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또 다른 별이 되는 거야. 이게 별의 진화 과정이다. 이게 첫 번째. 적색 거성 단계 중요합니다. 적색 거성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내부에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진다.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은 안대로 뭉쳐서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으로 퍼져나간 애들이 행성상 성운이고 걔네들의 주성분은 거의 수소하고 헬륨이더라. 요게 별의 진화 단계의 첫 번째.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단계다. 됐죠? 빨리 필기하세요. 빅뱅 우주론보단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봐봐. 여기 해결했잖아. 이제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행성상 성운이 이렇게 나온 거가, 자, 별이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백색 외성이 생기고, 다이아몬드 별이 생기고, 그 바깥에 이제 어떻게 된다? 행성상 성운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제 행성상 성운은 흐트러지겠지. 그럼 또 떠돌아다니겠지. 그럼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는 거고. 이제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가 그래도 별이니까 다니다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에 합류돼가지고 이제 더 큰 별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적색 거성 단계. 여기다 써줄게. 적색 거성 단계. 내부의 가장 핵에서 탄소하고 산소 같은 애들이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뭐 백색 외성으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물질이 만들어진 원소가 만들어진 거지. 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태양보다 8배 큰 별. 이게 책마다 조금씩 틀린데 어떤 책은 10배? 대략적으로 10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책들은 8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보통 기준이 이제 무슨 기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기준은 질량 기준이다. 엄청 큰 별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태양보다 10배 큰 별이니까. 얘네들은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얘도 똑같습니다. 이제 성운설을 다 전부 다 성운설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교과서에 실린 이론은 성운설입니다. 그래서 성운이 출발하죠. 아까 태양 크기 정도 되는 성운보다는 성운의 규모 자체가 크겠지. 이게 재료가 많아야지 더 큰 별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저온이고, 그 다음에 고밀도 상태여야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아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옆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주변에 초신성.
아까보다는 규모가 더 큰 초신성 폭발이면 더 좋겠죠. 그럼 변화가 더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큰 규모의 초신성이 빵 하고 터져버린 거야.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뭘 한다? 중력 수축을 하게 된다. 안으로 끌어당기게 되더라.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 똑같아요.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이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질량 집중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안으로 몰린다 그랬죠? 안으로 몰리다 보면, 질량이 집중되다 보면 뭐가 생긴다? 회전력이 생긴다. 우린 그걸 각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회전원반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중력 수축한 내부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첫 번째, 원시별이 형성이 된다. 자, 스타는 뭐라 그랬어? 반짝반짝 스스로 빛을 내는 애다.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이게 원시별의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내부 온도가 얼마 된다고? 1000만 K. 열과 압력이 모이다 보니까 1000만 K까지 상승을 하더라. 그럼 이때 되면 이제 뭐라 그랬어? 여기는 뭐만 있다고? 중력 수축만 있다가 이제 안에 1000만 K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뭐 나중에 무슨 PP 반응, CNO 반응 이런 거 있어. 나중에 참고로 알았어요? PP 반응이 있고 CNO 반응 뭐 이런 애가 있거든.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큰 별은 CNO 반응을 일으킵니다.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를 일으키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PP 반응은 양성자란 뜻이야. 이거는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PP 반응. 그 다음에 큰 별에서는 CNO 반응 이렇게.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도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나오는데 우리 이제 배운 거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수소 핵융합 반응 뭐 기억나? 한번 연습해볼까? 원 양성자가 중성자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 수소 이렇게 되고 1, 2 이렇게 된다 그랬지.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중성자 하나 때리면 핵융합이니까 얘가 1, 얘가 3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다 프로톤 하나 때리면 얘가 2가 되면서 헬륨이 되면서 3짜리가 되죠. 위에 숫자 더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프로톤을 하나 더 때리면 밑에 거 더하면 2가 되죠? 헬륨이 되더라. 4가 되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중성자 하나 때리면 되죠? 밑에 거 더했더니 2가 되고 위에 거 더했더니 4가 되잖아. 이렇게 돼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좀 풀어 헤친 거야. 이렇게 된 거다. 이 사이에 이제 탄소나 질소나 산소가 촉매 반응을 일으키면 그걸 CNO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같은 헬륨이 만들어져도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각각의 단계에서 전부 다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 얘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해. 이 주계열성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주계열성 단계. 자, 어떻게 된다? 수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크기가 일정하다. 왜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10배니까 원시별에서 이제 주계열성이 됐을 때 주계열성이 얼마나다고 할까요? 이만하다고 해봅시다. 이제 큰 별은 이제 꼭 주황색이 아니어도 돼. 더 밝은 색이어도 돼요. 큰 별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돼? 내부에서 내부 압력이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중력 수축도 있겠죠. 이렇게. 역시 정력학적인 평형. 그래서 뭐예요? 얘는 크기가 일정하더라. 주계열성의 특징은 이렇다. 그런데 주계열성은 더 이제 어떻게 된다? 더 밝을 수도 있다. 청백색일 수도 있어요. 백색일 수도 있고. 태양 크기 정도인 경우가 주황색인 거야. 더 큰 별은 더 훨씬 밝을 수도 있고 표면 온도가 막 10,000K, 10,000K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주계열 단계의 크기가 커진, 그죠? 10배 이상의 큰 별. 그러면 얘 수명이 당연히 어떻게 돼? 정확한 수명이 아니지만 아까 그거 100억 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50억 년. 수명이 짧아진다. 선생님 키가 작죠? 근데 니네들은 여기는 교단이 없어서 그런데 교단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니네 맨날 쳐다보니까 선생님 키가 되게 큰 줄 아는데 만나보면 선생님 키가 작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키 때문에 되게 힘든데 요새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어른도 키가 클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거 나올 때마다 솔깃해. 살까?
야, 살까 말까 하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도 한번 해볼까? 먹으면 클까? 선생님 딸도 맨날 아빠는 키만 좀 컸으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키도 이제 아이 됐어. 뭐 더 이상 야, 뭐, 선생님 164거든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 키 큰 학생들은 180 막 이러잖아요. 덩크슛 못해 어차피. 덩크슛 못하는 건 똑같아. 그죠? 뭐 2m 이상 되지 않는 한은 뭐, 키 가지고는 뭐. 근데 장점이 있어요. 연구 결과로도 나왔어. 일본의 무슨 현에 장수 유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 평균 나이가 100살이야. 와, 근데 평균 키가 141이에요. 141. 근데 그게 난쟁이 유전자죠. 키가 되게 작은, 왜소한. 근데 그 유전자에 장수 유전자가 따라다닌대. 우리 나중에 연관이라는 거 배우는데 생명에서 따라다닌대.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선생님 오래 살 거야. 벽에 벽화 그릴 때까지 살 거야. 그죠? 그렇게 된다. 오래 살 거예요. 키 큰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 어때요?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오래 못 살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 먹는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규모를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물론 아주 건강식으로만 많이 먹는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보다 근육이 좀 많은 편이거든. 그래서 적은 양 먹고도 충분히 그걸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혈관은 좀 깨끗할 것 같아. 느낌이. 건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덩치가 크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럼 많이 먹으면 뭐예요? 똥도 많이 싸겠지. 노폐물도 많이 생기겠지. 혈액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 연령대에서 덩치가 크면 오래 못 산다. 또 덩치 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네. 근데 어쨌든 연구 결과로 밝혀졌어요.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걸로. 그러니까 작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래 살면 되니까. 별도 똑같습니다. 별도 똑같아. 큰 별이 훨씬 수명이 짧아요. 왜? 에너지가 복잡 다양하잖아. 에너지가 복잡 다양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계율성은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계율성이야.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별이 굉장히 큰 별이잖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이름이 달라졌죠? 적색 초고성. 앞에 태양 크기 정도에서는 뭐였죠? 적색 거성이었어. 적색 거성이었어. 얘는 뭐예요? 적색 초거성이야. 초니까 뭐예요? 슈퍼. 굉장히 크다는 뜻이야. 거성인데 굉장히 큰 거야. 그리고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니까 M계열이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표면 온도가 3000K 정도 되겠지. 이건 표면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똑같이 뭐가 되겠어? 내부에 수소가 소진된 거요. 내부에 수소가 소진되다 보니까 더 이제 무거운 헬륨이 되고 헬륨이 이제 뭉쳐서 탄소가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디 이따시만해지겠죠. 이게 적색 초고성이야. 상대적인 크기를 여기다 다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적색 초고성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는 주로 이제 헬륨, 수소 이런 애들이 있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규소도 있고 황도 있고 인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안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무거운 애들이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맨 가운데 센터에 이게 중요하죠. 철이 여기 나온다. 그래서 철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적색 초고성 단계에서는 가운데 센터에 이런 여러 가지 황이나 이런 애들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최종부는 철이 끝이야. 왜 이 철이 이렇게 있는 거냐면 철이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원소들 중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쉬운 표현으로 그냥 안정하다 이런 뜻이야. 안정하다 이런 뜻이야. 안정하기 때문에 이걸로 존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한 상태로 적색 초고성에서 만들어진다. 핵융합에 의해서,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적색 초고성에선 철. 아까 앞부분에 태양 크기 정도 되는 거에 적색 거성에서는 탄소하고 산소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별에서는. 좀 더 큰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별이 워낙 크잖아요. 크면 어떻게 돼? 꿀럭꿀럭 움직여. 꿀럭꿀럭 움직여. 이거 그러다 보니까 별의 밝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별의 밝기가 변한다 그래서 변광성이라 그래. 꿀럭댄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맥동변광성 뭐 이렇게 표현해줘.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 수축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집중되잖아.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이 맥동변광성이라는 이걸 반복하는 거야. 꿀럭꿀럭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겠지. 내부의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이걸 못 참고 어떻게 된다? 빵 터져버린다.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초신성. 이게 터질 때 이 주변에 성운이 있었다? 또 다른 별의 시작이야. 이게 터질 때 이 주변에 성운이 있었다? 또 다른 별의 시작인 거야. 이렇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요, 여기에 이제 수천억 K가 됩니다. 내부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철이나 이런 좀 묵직한 애들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더 무거운 애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우라늄 같은 애들이,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여기서 생기는 거야. 얘는 뭐에 의해서? 핵합성, 별에서의 핵융합이 아니고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를 받아서 핵융합을 한 거야. 조금 틀리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뭐가 나와? 다섯 번째. 여기 이제 내부 가운데 있는 애는 좀 단단하게 있는 애들이 있겠지. 뭉쳐있는 그런 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중성자 별이라고 그래. 그 다음 밖으로 이제 터져 나온 애들을 뭐라 그래요?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죠. 니네 알겠지만 초신성 폭발 잔해물에는 뭐 수소도 당연히 있겠죠. 헬륨도 있겠죠. 탄소도 있겠죠. 산소도 있겠죠. 규소도 있겠죠. 뭐 인도 있겠지. 여기에 철도 있겠지. 여기에 이제 또 뭐죠? 우라늄도 있고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이제 또 떠돌아다니면서 또 뭐가 되는 거야? 먼지가스 티끌을 형성하는 거야. 이게 성운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운설이라고 한다. 자, 성운설에서 첫 번째 태양 크기 정도 되는 애는 초신성 폭발을 안 해요. 그냥 적색 거성에서 끝나는 거야. 적색 거성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탄소하고 산소까지 만들어졌어. 끝. 두 번째, 10배, 8배에서 10배 큰 별들은 어떻게 된다? 중간에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적색 초고성 단계에서 핵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져. 근데 이게 꿀럭대다가 빵 터져버려. 더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운데 센터에 있는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고 그 나머지 얘네들은 찌꺼기로 떠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더라. 이게 성운설이야. 됐어요? 바로 갑시다. 바로 세 번째. 이번에는 태양보다 20배에서 엄청 큰 별이죠. 30배 큰 별. 큰 별. 태양보다 20배, 30배 큰 별의 진화. 어떻겠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어떻게 된다? 성운의 규모가 더 크겠죠. 여전히 뭐가 일어날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겠지. 자,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래갖고 얘네들이 질량 집중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겨? 원시별이 생겨요. 규모가 큰 원시별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내부 온도가 1000K면 지금 이제 수소 핵융합하는 게 주계열성이 생기겠죠. 크기가 일정한 주계열성 이거보다 큰 20배, 30배니까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뭐예요? 적색 초고성이 생겨요. 단, 이 주계열성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겠죠? 수명이 더 짧겠지? 크면 클수록 수명하고 반비례한다고. 작은 별이 오래 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수명이, 뭐 정확한 건 아니야, 선생님이. 훨씬 적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별도 봐야 돼요. 우리 행성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 지금 지구의 행성에,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저기 우주 바깥에도 생명체가 있으려면 조건이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의 크기를 보통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을 찾습니다. 그럼 더 큰 별을 찾아버리면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뭐예요? 생명들이 그 진화 단계를 거치기가 어려워. 그래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별을 찾는 기준이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을 찾는 이유가 중심별에 있는 별의 수명이 좀 길어져야지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충분한 시간으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찾는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짧아진다. 큰 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적색 초고성도 엄청 크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초신성 폭발하겠죠. 똑같아. 단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중성자별보다 더 큰 별이 있어. 질량으로 더 큰 별. 뭐라 그래요? 니네 블랙홀이요. 블랙홀 별이다. 이제 오늘 처음 알았을 거야. 블랙홀도 별이야. 근데 너무 질량이 커서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관측할 때는 시꺼먼 구멍으로 관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블랙홀인 거지 실제로는 별입니다. 너무 질량이 커서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이 안 돼서 시커먼 구멍이다 블랙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중심에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 그래서 얘네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성운을 유지하고 성운을 만들고 또 주변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또 별이 또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적어보시면 됩니다.